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전주총국이 주관한 제7회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82조 2회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군산시정을 이끌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어떤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후보자인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와 좌석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좌석 순서대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후보 이근열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진희환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기호 4번 박종서입니다. 그리고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무소속 서동석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개별 질문, 그리고 공통 질문, 공약 발표, 그리고 후보자들의 집중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중 토론은 정책 토론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은 질문 기회를 갖는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 2명 이상을 선택해서 질문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상대 후보자의 정책, 그러니까 공약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은 후보자 주도 토론과 더불어서 각각의 4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제안 시간과 답변 시간은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해 드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KBS의 모바일인 마이케이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조 연설 좌석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열 후보입니다. 네, 이근열이고요. 군산 지금 참 현재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GM도 가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가고요. 근데 딱히 뾰족한 수는 없죠. 뭘 바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내 식구 돌보고 하루 힘들어도 뭐 열심히 일한 것뿐이죠. 뭐 저희들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하고 퇴직금 줄 테니 집에 가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정부를 의지했고 또 기업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산이 이렇다고 봅니다. 이런 걸 다시 무시 못하게 하려면 민주당 텃밭 군산에 한국당 시장이 나오면 군산 더 이상 무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조 연설, 그리고 개별 질문, 공통 질문, 공약 발표, 주어진 시간이 1분입니다. 압축해서 요약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진희환 후보에게 기조 연설 1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군산시장 후보 기호 3번 진희환입니다. 어제 밤차 타고 내려온 지인이 군산 시내를 보고 마치 어둠이 쌓인 도시를 보고 북한의 방거리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한 요즘 군산 경기 매우 어렵습니다. 옷가게, 음식점,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전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와서 군산 현대조선을 보고 반드시 살려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군산 시민 여러분, 13년 기업 근무와 16년 동안 군산시 의장을 경험한 제 진희환이가 앞장서겠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지혜를 모아 군산시를 앞장서도록 내세워 주십시오. 네, 다음은 강임준 후보자 기조 연설 1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임준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요즘 너무 힘들다. 군산경제 꼭 살려내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이 죄송스러운 마음만큼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군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 1만 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 앞에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군산에서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집권여당 시장이 된다면 이런 일들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여당 한 라인 강민준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군산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종서 후보자 기조연설 1분입니다. 민주평화당 군산시장 후보 기호 4번 박종서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많이 드십니까? 우리 군산은 지금 마치 IMF 때처럼 암울한 경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 기호 4번 박종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민주평화당은 군산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는 비장한 각오 아래 오늘 또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군산을 사랑하고 청렴과 정의를 지켜온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저 박종서 위기의 군산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기호 4번 박종서였습니다. 예. 다음은 서동석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석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 아침마다 인력시장 갑니다. 인력시장 가면 제 친구, 제 동생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사람도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는 그 현실에 비통할 뿐입니다. 저 매일같이 아침마다 웁니다. 그 친구들 손을 잡고 울고 가슴을 만지면서 어깨동무합니다. 친구야, 걱정 마. 반드시 군산은 새롭고 변화하고 새롭게 발전해 나갈 거야. 내 서동석이 네 친구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군산을 새롭게 변화시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의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 서동석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군산을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군산을 살려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후보자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5명의 후보 중에요, 군산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군산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 조선소가 가동 중단됐고 군산 GM 공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이 두 회사는 다시 회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변화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산 경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 회생할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을 차례대로 1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희환 후보부터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군산은 제조업 경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조업 경기를 산업구조 변화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GM 또 현대조선소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조선소 문제는 현재 당장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남해 해상 풍력 단지를 먼저 산업 블록 공장과 피턴 부분을 협력업체를 이끌어 와서 현 단계를 이끌어야 되고, 그래야 차후에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은 바로 다시 회복해서 군산 경기를 이끌 수 있습니다. GM 문제도 단기적으로는 OEM 방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장 매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3자 매각이 주어져서 군산의 친환경 R&D 센터가 구축돼서 산업 구조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의 근간의 산업 구조 변화를 가져와서 군대의 미래 청사진을 이제부터 확실히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구조는 산업 구조 변화가 시작입니다. 네, 다음은 강인준 후보의 군산 경제 활성화 방안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GM 군산 공장을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생산 기지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연관된 전기 산업도 전자 산업도 함께 육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군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군산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일자리도 1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펀드를 통해 시민이 돈 버는 시대도 열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같은 4차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저 강임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군산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종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반드시 재가동돼야 합니다. 오늘 12월 재가동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 선박을 유치를 해서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해운 5개년 계획, 군산의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이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M 군산 공장의 대체 산업으로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해답입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 매각을 통한 정상 가동이 답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진기지 조성을 통해서 이 지역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박종서였습니다. 네, 다음은 서동석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군산의 해법은 지금 많은 후보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내놓습니다. 저 서동석은 최근 공단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공단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해법을 풀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일, 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을 제가 모든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문제는 지금 공단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일감을 받아와야 되는데 일감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나서면 됩니다.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협력업체를 정부가 나서서 주고 그것이 후환이 되지 않은 R&D 자금도 그걸 정부가 주면 군산시는 물류비용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가 만든 제품이 완성차 회사에 정기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또 납품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한다면 공장도 살고 종업원도 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지금 현재 군산에서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이근열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가지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나 기업을 의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 경험했다시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산업구조 변화가 지금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그 변화를 지금 바로 한다는 거 쉽지 않다고 보고요. 경제는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지 갑자기 변화를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인프라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러던 중에 기회가 생기면 대단한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의 재활용 단지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만들지 못하면 대형 선박 수리소로 활용을 해서 두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군산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후보자들마다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임준 후보에게 질문 드리죠. 아시는 것처럼 군산의 산업 구조는 이제 GM과 현대중공업의 큰 두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받침을 이제 중소기업들이 바치고 있는 형식인데 이번처럼 대기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군산 경제가 흔들리게 된 상황인데 중소 제조업체들을 좀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야말로 군산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경제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이런 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경쟁력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 정도로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한 4차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이런 신성장 산업을 강한 중소기업 특구로 지정을 해서 군산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새만금이 있기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즉시 국회
정부를 방문해서 군산이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박종서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은 바다가 있는 해양 도시인데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서 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은 국내선 또 국외선이 운항 중에 있는데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텐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으면 좋겠는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객선의 안전조치 마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선박회사는 불법으로 내부를 개조하고 선장은 사고가 나자 달아났습니다. 재난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군산은 도서지역이 많아서 해난사고의 상전 위험지역입니다. 승객들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항상 숙지시키고 선원들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안전교육과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서동석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은 10개 유인도와 47개 무인도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 고군산 군도가 있죠. 그리고 한국 관광에 별로 선정된 군산 시간마을 여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대 문화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군산시를 어떻게 하면 문화 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군산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군산시가 이것을 하나로 엮어내지 못했죠. 군산은 4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명공원을 가지고 있고 음파, 청암산, 그리고 고군산 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어쨌든 뒷받침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서동석은 월명산에다가 이제 생명을 집어넣겠습니다. 음파에 생명을 집어넣겠습니다. 청암산에도 생명을 넣고 고군산 열도에 생명을 넣어서 이 4개를 하나로 엮어내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근대 역사, 치욕의 역사지만 교육의 장으로 쓰면서 내항과 외항, 공단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관광 벨트를 만들면 군산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들 겁니다. 저 서동석은 1000만 명 관광객 반드시 군산에 유치해서 군산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석입니다. 네. 다음은 이근열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은 GM 사태로 인해서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제조업 종사자의 47%를 잃을 정도의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의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1분 시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후보님들 중에서 경제에 있는 저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을 제가 한 15년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한 회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어떤 말 몇 마디로, 생각 몇 가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구상을 해요. 함부로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대형 선박 수리소로 활용을 하고 한국GM 군산공장을 재활용 단지로 다시 조성을 한다는 그런 기체 아래서 또 다른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뚫린 구멍을 막아가는 차원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없애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정책들을 펴서 그 없어진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진의원 후보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 새만금 복합 리조트 건설이 다시 부상되고 있고 이 관련된 내용이 청와대에 건의가 됐고 기획재정부가 다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새만금 복합 리조트 건설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군산에 지금 많은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구조를 변화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산에 세계적인 관광 기업 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새만금 복합 리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복합 리조트는 여러분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리는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싱가포르 마르나베즈 샌지에서 열립니다.
처음에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차차 좋아져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 리조트는 바로 굴뚝 없는 기업입니다. 강원랜드가 연간 지방세 수익이 지금까지 1조 4천억이 넘었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과연 우리 군산은 모든 시민들이 관망만 하고 단지 3%에 불과한 카지노만 이야기할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방법은 굴뚝 없는 기업 복합 리조트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개별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 여러분이 군산시장이 된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공약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약 제시는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수요, 기간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종석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경제 공약 이외에 다른 중요한 생활 관련 공약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에는 251개 단지에 7만 5천 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변호사를 비롯 회계사, 주택상담사, 설비, 가스, 난방, 전기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출산 장려금이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를 500% 인상해서 현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 작년 기준 출생한 2천여 명당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호 4번 박종섭입니다. 네. 다음은 서동석 후보의 공약 제시 듣겠습니다. 1,000만 명 관광객 반드시 군산에 유치하겠습니다. 군산 인근의 전주에 1년에 1,000만 명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우리와 같이 금강을 끼고 있는 장항에 100만 명 관광객 옵니다. 군산에는 200만에서 3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그동안에 다 군산에 오는 관광객은 그냥 흘러가는 관광객. 이제 군산은 먹고 자고 쓰는 관광객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전주에 있는 1,000만 명 관광객 군산에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공약으로는 아빠가 행복한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빠와 가족이 모두가 한 식탁에 앉아서 화기애애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군산시. 저녁 시간에 아빠와 손잡고 밖에 나가서 쇼핑할 수 있는 군산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서동석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실현해내겠습니다. 예. 서동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이근열 후보 공약 제시해 주시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을 조금 더 보태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 현대중공업을 대형 선박 수리소로 활용한다는 거는 이해를 바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만드는 거나 선박을 제조하는 거나 수리하는 거나 같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협력사들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국지행 공장을 재활용 단지로 조성한다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군산에는 이게 여러 군산 도심 곳곳에 이제 고물상이든지 폐기물이든 업체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다 뽑아다가 그 한 군데로 다 모아놓으면은 군산 전체 자체의 균형이 맞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때문에 주변 개발이 어려웠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한 군데로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의 균형이 맞게 되고 한 군데 또 모여 있게 되면 그만한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외부 업체도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진희원 후보의 공약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의 가장 어려운 현실은 교통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활동을 대해서 시간은 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고 봅니다. 군산 시민의 사각지대, 바로 교통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1,000원 택시로서 해결하겠습니다. 곳곳에 사각지대에서 1,000원만 주면은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없는 곳을 찾아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마을 곳곳에 연계를 해서 지간선제를 확실히 이어나가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공단버스는 공단의 어려운 현실은 공단이 있어도 교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공단버스 제가 창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군산도 빠른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답니다.
또한 어린이 무상 교육을 완전히 실시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먹거리를 완전히 해sup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인준 후보 공약 제시해 주시죠. 예, 지금 군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산은 새로운 성장 산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 군산을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7천억 내지 1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 개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임기중 시민펀드 2천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1천억, 군산시 투자 1천억, 기업체 투자 3천억 등 총 7천억 내지 1조 원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험 실시 후 2019년 종합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펀드들을 통해 임기 중 시민이 돈 버는 시대도 열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회인데요. 각 후보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 2명 이상을 선택해서 질의할 수 있고 그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많은 후보들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동석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강임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강임준 후보께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군산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은 빵이 필요하다는데 헬스 기구를 사주는 격입니다. 저 서동석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 지금 살려면 일감을 줘야 되는데 일감을 주면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을 하면 판매처가 있어야 되고 판매처가 있으면 그 판매처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에 지금 1조 원 7천억을 들여서 신재생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난 토론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자문을 받아도 금남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겠다. 네, 질문 정리해 주시죠. 그것도 1천억을 들여서 하겠다. 1천억을 시에서 출연을 하겠다 하는데 시 재정 자립도는 불과 2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군산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1천억을 투자할 것인지.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면 그 기간 공사 기간이 불과 18개월 내지 20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것을 한번 태양광 발전소를 했을 때 1만 명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후보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1만 개는 충분히 가능하여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은 태양광 발전에 100만 불을 투자하면 1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발전 중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이 높은 발전이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을 보통 보면은 우리는 건설할 때 뭐 일용직, 뭐 시간당 쓰는 그런 근로자 빼놓고 상시 말하자면 근로자격인 우리 일자리가 10,000개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면은 거기에 따른 부품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 연관, 흔히 말해서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연구원에서도 그걸 모든 걸 따져가지고 100만 분당 15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인데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했을 때 고용이 아주 적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지금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기가 지금 현재 우리 남아도는 전기예요. 전기를 수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당장 군산의 지금 경기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위기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태양광을 하시겠다. 이건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다음 토론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질문하도록 하고요. 예, 다른 후보 박정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정서 후보님께서는 군산과 장흥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백대교가 올해 말에 개통을 하게 돼요. 개통을 하게 되면 케이블카의 그 금강에 볼거리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재원을 300 몇십억을 할 것인지 군산시가 그런 재원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그걸 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그것을
케이블카를 이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금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난도는 말 그대로 황금의 알을 낳는 섬입니다. 우리 군산 지역의 관광 자원 중에서 정말 황금알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대 역사 테마로 해서 작년에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시간이 4분인데요.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압축해 주시고 답변 또한 요약을 해서 해주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근열 후보에게 4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했던 질문이 조금 바뀌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앞에 듣고 보니까 저는 그 두 분한테 동시에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두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저는 강임준 후보님하고 그 박종서 후보님 두 분 다 우연치 않게 정책 중에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강임준 후보님한테 여쭙는 내용은 금난도에 태양광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난도를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박종서 후보님은 뭐 월명호수와 금난도 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금난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금난도를 만들었던 그 준설토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가 해수청하고 현역 국회의원한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잘 아는데요. 두 분 중에 이 금난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지금 정책들을 내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거 잘 모르고 정책을 내놓으신 건지 대답을 먼저 해주셨으면 강임준 감사하겠습니다. 후보 답변하시죠. 예, 알고서 내놨습니다. 이 금난도 문제가 벌써 20년째 표류 중입니다. 왜냐하면 금난도는 군산시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이고요. 물론 군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금난도 개발 계획은 승인은 났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냐 하면은 충청도 서천에 반대입니다. 서천군에서 환경 문제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서천군에서 계속 환경 문제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또 금난도 문제는 앞으로 또 몇 년이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없는 친환경을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그러면은 서천과 군산이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했느냐. 약 그 정도 부지라면은 1년에 300억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없는 태양광 발전소를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박종수 후보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까? 네. 네. 답변하시죠. 금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설보다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친수 공간인 생태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가든 형태의 대형 꽃정원 이런 걸로 해서 관광객을 저는 이입을 하려고 합니다. 생태 공원으로 조성된 다음에 저는 경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금난도와 월명산을 잇는 케이블카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산은 머무는 관광이 필요합니다. 해서 반드시 머물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바다의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근열 후보님 주도권입니다. 예, 네.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답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도 틀렸고 서천군도 틀렸습니다. 서천군에서 얘기하는 거나 두 분 얘기하시는 거나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준설도 처리 문제 때문에 금난도를 지금까지 만들었고 사용했는데 준설도 문제가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정부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도 감사원이 저희 군산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금난도를 그나마 유지를 시켜놔야 준설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난도를 놔두는 겁니다. 그걸 지금 최소한 수년 이내에는 두 분이 말씀하신 거나 서천군이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나 그런 문제를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게 금난도입니다. 네. 이근열 후보의 주도권 4분 시간 지났고요. 이제는 진희환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강임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 석탄이나 원자력이 아닌 환경에 해가 없는 그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가 플러스돼서 그건 알고 신재생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예? 근데 신에너지는 3개 분야로 나눠 있고 재생 에너지는 8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풍력 이거 보고 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생 에너지는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는 이 부분에서 플라즈마 기술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은 연료전지나 수소 에너지 바로 우리 군산이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후보자들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 쪽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중심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가임진 의원님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재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에 말하자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중에서 검증된 것이 이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아직도 풍력은 검증을 받지 못했고 연구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들 조력, 수력 있는데 여기도 조력 같은 것은 그래도 자,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민 펀드로 7천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시민 펀드로 7천억 조성될지 시민 펀드 의문이고 2천억입니다. 또 2천억 예. 또 그 부분에서 인원 고용 문제가 점차 있다고 하는데 전체 다 건설하고 나서 이걸 업자만 배불리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 완전 조성되고 난 후에는 정말 인원 고용이 샤터맨 한 분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인원 고용을 창출한다고 보는 것인지 그 이후에 그 인원 고충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또 매입 단가가 정부가 낮춰버리면은 300억 수익은 전체 무효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대답. 예, 그 고용 인원의 창출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기적 그 고용 인원에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인원이 아니고요. 건설하는 데 심지어 들어가는 인원은 한 500억짜리 건설 공사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 소요됩니다. 건설 이후로 문제는 예, 건설 이후로도 다 짓고 나서 고용이 얼마 건설 됩니까? 이후로도 이 태양광 발전소에 100만 불을 투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5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예, 100만 명이 15명? 예. 그게 우리 이런 산업연구원 통계에 알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건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이제 우리 박종서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금남도 개별 정책에 나섰습니다. 서천군에서 어장 문제와 또 환경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광 케이블카를 증축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서천 군민하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 문제를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에 당선되면은 얼마든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천군과의 상생 협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금남도를 개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저는 서천군과 상생하는 방안을 상의를 해서 제가 반드시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현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현재 서천군의 장묘 시설도 군산 시민과 함께 똑같이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해결하려면은 민이 먼저 주도해서 열어놓고 관이 뒷받침해야 이걸 해결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민들이 보셨지만 이런 정책들은 관이 주도해서는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예. 민의가 주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임준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서동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넘쳐나는 군산을 만드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가 없습니다. 정말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있으신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로드맵과 소요 예산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기업애로 민간협의체 전담반 설치 등 이렇게 무슨 유연히 TF팀 이건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일자리 만드는 것하고 지금 당장에 뭔 관계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GM이 문을 닫으면서 일감이 없어서 지금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서동석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단에는 GM과 현대중공 말고도 많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기업이 있음에도 우리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공장 시설이라든지 또 제품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주질 않은 거예요. 협력업체로 등록하려면 외형이 500억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300억 이상의 매출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걸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대기업에 가서 간곡하게 부탁할 겁니다. 그 국가에다 요청할 겁니다.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으면 대기업에 우리 중소기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체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하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나가고 그런 업체들이 다시 공장을 가동하게 될 거고 가동하면 그 일자리는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외부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어디로 가야 우리가 기업 환경이 좋지?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군산에 오면 시장이 손잡고 대기업에 가서 협력업체 등록해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만 나도 엄청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자리도 제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장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놓은 제품 여기에서 바로 납품하지 못하고 타 울산이나 네, 답변 예를 들어 정리해 주시죠. 안산이나 좀 평택으로 해주시고요. 납품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물류 비용을 부산시나 예, 국가에 알겠습니다.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도권은 강임준 후보에게 예. 있습니다. 아니 대기업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쓰고 그다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기존에 그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그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 두 대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제가 최근에 공단에 가보면 다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 납품을 해달라고 한다는데 그 다른 대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또 문 닫으라는 겁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이 나서서 대기업이 사정해야죠. 아니 그게 저 머리 일자리를 깎고 늘리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주도권입니다. 자, 네.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박종서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약을 살펴보면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공약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 상권은 소상공인들 살리기와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지원 단체를 저는 설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동아리도 만들고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이 상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박종서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금강 유람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 우려로 거센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뭐 명쾌한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거 군산시장 후보 선출하는데 이명박 씨가 왜 나오는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금강 유람선하고 4대강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같고 우선 무슨 오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에다가 배를 띄우는데 문제가 생긴다. 환경 오염이 된다. 그러면 한강 유람선 없애고 한강 다 접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아주 현실 가능성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강임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강 후보님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이를 위해 최소한 16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강 후보님은 어떤 연유로 해서 단 1조의 투자로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이 군산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것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군산에 그런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 태양광 발전소 이것뿐만이 아니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일자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협력업체, 말하자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가고 많은 그 협력업체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협력업체까지 다 합친 일자리가 10,000개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강 후보님이 인용한 그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1000메가와트당 1060명의 일자리가 예. 창출되도록 예,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0,000메가와트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메가와트당 15억이 들기 때문에 10,000메가와트를 우리가 만약에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 약 16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후보님, 게다가 잠깐요. 축전 시설까지 합치면은 축전 시설은 17조가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10,000메가와트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모두 3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그런 그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예. 강 후보님이 인용한 산업연구원의 자료예요. 산업연구원에 100만 불당 15.6명이 나와 있죠.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1000메가와트 나온 거 보면은 그 뒤를 보시면은 1000메가와트 그 Z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0메가와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1000메가와트 Z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1000메가와트를 만약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여의도의 50배인 4천만 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남도에다가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남도는 겨우 60만 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도 잘 맞지도 않고 아닙니다. 이 지금 공약 수치를 자체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공약 자체가 좀 허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하는 수치가 맞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 정책 토론, 후보자의 주도권 4분씩 드리는 시간까지 마무리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전주방송 총국이 주관하는 제출의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5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번에 공통 질문 2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은 새만금 신항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새만금 신항이 이제 4년 앞이면 앞으로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군산의 원래 무역항인 군산항과의 역할 배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군산항은 자동차 전용선의 물동량이 줄어들었고요.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수출 항로까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이 질문을 5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이 질문을 저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봐도 저는 솔직히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산항하고 신항 두 항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 대신 군산항 현재는 어렵고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어렵고 충족이 안 되는 A라는 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B라는 항이 생겨요. 그런데 이 A와 B를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A도 충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B까지 같이 윈윈을 할 수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해결을 못할 것 같고 제가 현재 답을 찾지 못했어요. 기본적인 전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솔직한 또 답변이었고요. 이제 진희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먼저 투표를 보겠습니다. 군산 항만과 신항만의 거리는 20km가 됩니다. 이 20km는 물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항만 이용은 불가항력적이고 현재는 정말 신항만과 군산 항만이 주요 역할분을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군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상 항로는 중국과 일본으로 5만 톤급 이하로 내세워서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 산업시설이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물동량도 없는데 어떻게 신항만을 이용할 것인가.
이건 신앙만은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받고 화물선이나 크루즈 15만 톤급 이상을 가져와서 내조 중심 산업으로 가져가야만이 그래도 인류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임준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GM 사태 등으로 군산항의 물동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신항만과 지금 군산 기존 항의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뻔한 현실인데요. 지금 두 항만의 그 계획 유치 화물을 보더라도 군산항은 자파부두가 총 22선석, 신항만은 14선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M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물량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자파 물량을 가지고 군산항과 신항이 생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당선된다면은 이런 서로의 경쟁 구도, 특히 우리 진여한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20km가 아니고 한 30km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기능을 재정립을 하는 전담 팀을 만들어서 두 항만이 윈윈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과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박정서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거리가 약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인접해 있고 또 배후도 전북권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군산항은 기존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집중 육성을 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지원 항으로서 유럽과 미국 등 대양으로 뻗어나갈 대규모 신규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으로 개발돼야 됩니다. 새만금 신항은 물적 교류뿐만이 아니라 크루즈 등의 입항을 통해서 인적 국제교류의 중심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할 때만이 군산항과의 윈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화물을 새만금 신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사 유치를 통한 항로의 확보와 화주 유치를 통한 물동량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공통 질문 군산항과 새만금 신업의 발전 방안, 다음은 서동석 후보입니다. 군산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군산항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겁니다. 군산항의 모든 사항을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항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군산시에 영입해야 됩니다. 그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로드맵을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군산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새로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포토세일을 많이 다녔습니다. 포토세일을 다녔는데 포토세일 다닐 때마다 그럽니다. 어떤 상품을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판매하려면 그것을 많이 세일해야 되는데 군산항에 우리 항만 사용료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심 확보입니다. 준설해야 돼요. 준설하지 않고는 배가 외항에 떠 있는 상태로 군산항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후보자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4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한 후보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질문 30초, 답변 1분 이내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유한 후보부터 4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동석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잘 알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서동석 후보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시민들의 대다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국가 예산을 추가 예산을 추경 경정 예산을 가져올 때 김관영 의원이 567억에서 약 500억을 더 추가한 1,063억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산 확보인데 무소속으로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부분만 잠깐 듣겠습니다. 저는 당을 옮겼습니다. 그 옮긴 이유도 타당성 있게 옮겼습니다. 여기 같이 지금 후보로 같이 나와 있는 우리 강임준 선배도 기억날 겁니다. 어떤 룰을 정하고 예산 후보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 문제 먼저 문제. 할까요? 예, 예산 문제는 네. 이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군산에서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군산에 살다 보니까 서울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제가 법학 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교수를 하면서도 다시 한양대에 제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한양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사람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한양대 공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 구축돼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네. 가꾸고 공장 기업체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서동석 후보는 인적 네트워크가 확실하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 인적 네트워크고 당을 가지고 시장을 하는 그 것과 말씀도 이런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되나요? 아니, 거기까지만 주도권은 예. 말씀드리고 김용현 후보. 이제 강임준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정말 민주당이 서로가 많은 치부를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그 부분에서 우리 강임준 후보가 전과가 2개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나는 그 우리 회사의 지게차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난 사고입니다. 이 산업재해 사고는 그 대표자가 공동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민주화운동 하던 시절 그 미군 범죄에 대한 말하자면 부당성을 항의하다가 처벌받은 사건인데요. 그것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잘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사면복권해서 명예회복된 그런 사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에서 하나 나온 과실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페이퍼코리아 협력업체에서 경영을 하셨다는데 예. 사실인가요? 예, 예. 그럼 롯데몰 페이퍼코리아가 롯데몰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예. 일반 시민들이 예. 도움이 줬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 한번 지금 말씀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시민이 대해서 도움을 줬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 부분에서 이 자리에 아무리- 해명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아무리 네, 토론이라고 그래서 하지만은 말씀드려요. 그런 말씀 하시면 예, 안 되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말씀하십시오. 전혀 뭐 롯데모라고는 상관도 없고요. 뭐 한간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가 본데 저는 뭐 떳떳하고요. 네. 지금 저는 대형마트와 한판 붙자는 선거 공약을 걸고 우리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아주 모든 전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데모 알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제가 이상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자리에 해명 기회를 더 드린 것이고. 예, 감사합니다. 군산의 예산 문제 과연 우리 시민들 어떻습니까? 정말 간사로 들어가서 단 3일 만에 500억을 확보한 분이 김관영 국회의원입니다. 예산 문제, 민주당과 하지 예. 못한 얘기 우리 국민당 아니라 전신 바른미래당이 해야 됐습니다. 예. 다음은 강임준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서동석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유한 우리 후보가 질문했다가 중간에 답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또 해명을 하실 겸해서 다시 드렸는데 입당 탈당 이 번복이 한 번이 아니고 도대체 몇 차례나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또 다시 입당을 하실 건지 그럼 입당을 하신다면은 어느 당에 하실 건지도 한번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교수 1000명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성명에 세 분이 같이 가서 광주에서 지지 성명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그때도 민주당 했고 또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한 것도 연청 회장으로 시작해서 민주당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당적 바꾼 당적을 것만 바꾼 말씀해주세요. 것도 당적을 바꾼 것도 저는 법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법을 하나 룰을 만들면 룰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룰을 지켜나가야 그 룰을 따라갑니다. 서동석 후보님. 네, 그런 당적 바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래서 당적을 룰을 바꿔버리니까 그 당적을 룰을 따라갈 바꾼 수가 얘기만 없어요.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잘 가다가 선거 며칠 남겨놓고 룰을 바꿔버려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의롭게 살아라. 예, 그런 말씀 하지 원칙을 마시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질문한 제가 거에 그래서 대해서 예. 당적을 바꾸게 됐습니다. 강임준 후보 예, 주도권 인정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박중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GM 문제 등 이런 집권 여당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현재 군산에 산적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소수 야당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뭐 김관영 국회의원께서 군산 시내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프랑카드를 많이 붙였는데 사실 야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위한 추경을 세워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45일간 공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자 예산이 통과되니까 이걸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여기 계시는 분들 의원님도 되시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걸 심의하고 통과시켜주는 게 국회입니다. 예산을 처음 짠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소수 야당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GM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금까지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GM 살리기 그리고 군산 조선소 살리기 지금 캠페인 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배숙 대표는 국회에서 피켓 시위까지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수 야당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집권당을 한번 보세요. GM이나 조선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한결같이 집권 야당이 약속한 됐습니다. 만큼 시간 됐고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해주시니까 박 후보님 됐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밝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종서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근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노인거리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거리 조성이라는 게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노인분들 입장에 서서 가끔 제가 여쭤봤을 때 그분들은 어디 갈 데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구역을 정해서 노인거리라는 이름으로 노인 관련된 뭐 찻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적화시키는, 단지화시키는, 모이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노인거리라는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임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진유한 후보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임준 후보님께 해명할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도 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진행하시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 시 불거진 A 잡지사 관련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에 연루가 돼서 시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4년 전은 뭐 선거법 때문에 시장 출마를 접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제가 선거를 출마를 안 한 것입니다. 이번에 뭐 그 잡지사 문제는 저는 뭐 떳떳하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검찰에 가서 받았었는데요.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제가 아무런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곧 며칠 이내에 그런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서동석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새만금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견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만금 문제는 제가 새만금 개발청의 투자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만금에 지금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와서 보고 그냥 쉽게 말해서 바다처럼 보이는 새만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에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정부가 그 새만금에 관련된 예산을 코끼리로 얘기하면 코만 줄 일이 아니고 꼬리만 줄 일이 아니고 발도 주고 또 엉덩이도 주고 해서 코끼리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기업체도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예, 알겠습니다. 적세적소에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예산의 예, 문제입니다. 우리 진요한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복합 리조트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네. 카지노에 대한 네. 시민들의 정서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는 전체 복합 리조트 안에서 3%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규정을 정하고 우리 지역민은 규제를 가한다면은 그건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민은 그 부분에서 직장만 그것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동석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강임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강임준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 홍보지가 언제 홍보지입니까? 이 정책집인가요? 정책집 예비 홍보물이죠? 예. 강임준 후보님께서는 이 예비 홍보물을 만드셔서 각 가정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본 후보가 보니까 많은 정책들을 여기다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군산의 인구의 약 17% 그러니까 한 4만 4천 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4만 4천 명의 노인 인구가 있는데 이 정책 이 홍보물에는 노인 노자 하나 안 써 있어요. 처음에 이 정책집 홍보물을 만들 때 왜 전혀 우리 군산에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단 한 줄도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고 거기 제일 뒤에 끝에 보니까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할게 이런 것만 써 있습니다. 애비야 설거지는 한다고 해놓고 어른들에 대한 정책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은 노인에 관련된 것은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예, 같습니다. 답변 시간. 말씀해 보세요. 아니죠. 거기에는 그 답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잘 모르셔서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후로 노인정책 공약을 SNS나 제 공약집, 제가 출판기념한 공약집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노인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진유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산의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미리 예고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진유한 후보님도 준비된 후보 또 16년간 의정 활동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GM 문제가 GM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한 달에 3, 4일 일하고 4, 5일 일한 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럴 때 왜 강력하게 시정을 견지 감시해야 될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정말 소홀히 했는지 왜 이런 위기가 군산에 이렇게 닥치도록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후보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시장으로 출마한 이 입장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후보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시민 여러분 죄송하다. 삭발하고 청와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먼저 나는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반기 의장을 했습니다. 전반기 의장 할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예고는 있었지만 계속적 기업은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서동석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가 어려울 때 모두가 느꼈습니다. 서동석 의원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역반문 하겠습니다. 또 저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한 30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서동석 후보도 했습니다. 서동석 후보는 머리를 깎고 서울에 가서 1시간 정도 개인 시위하고 왔습니다. 저는 8일간 계속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반성도 있고
우리 미래에 같이 지혜를 합해서 군산을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가자는 뜻인 것 예, 같습니다. 제가 17초 남았으니까 예. 진우환 의원님 예. 하루 종일 거가서 저녁이 어둠이 깔릴 때까지 있다 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12년 전에 의정활동 8년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많은 후보들이 얘기했지만 다 예. 우리들이 모두의 문제고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알겠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근열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들 듣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 두 분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연관성은 뭐 강임준 후보님, 서동석 후보님, 박종서 후보님 세 분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데 강임준 후보님, 서동석 후보님한테 여쭙게요. 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막 언쟁이 서로 간에 뜨거우신데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그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분 다. 근데 거기서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이 100만 불 투자하면 15.7명이라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각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네,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강임준 후보님. 예. 예, 아니 저는 또 제가 발표한 대로입니다. 예, 저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이 인원 일자리 창출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기존에 말하자면 다른 그 발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그 일자리 창출이 높다는 것도 예. 같이 보고서에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박종수 후보님. 아니요, 서동석 후보님. 서동석 후보님. 서동석 예. 후보님.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에는 두 가지 발전 사업과 그다음에 제조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많은 돈들이 업체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업체가 하고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해야지 업체가 하는데 이익을 업체가 추구를 하는데 시가 1,000억을 주고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우리가 자원이 거의 없는 시가 1년에 1,000억씩 낸다? 아니 지금 4년에 1,000억이니까 1년에 250억씩 낸다는 것은 정말로 시의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이 지금 방송을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용 예산이 없는 우리 군산시가 24.7%밖에 안 되는 군산시가 250억씩에 출연을 하겠다? 더군다나 사기업체다 하든지 아마 공사를 만드신다고 지난번에 하시던데 거기에다 투자 넣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넌센스입니다. 예.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아니, 주도권을 가지고 네, 계시죠. 제가 이게 저는 뭐 말씀 더 듣고 싶긴 한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보고서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인데 두 명의 위원하고 두 명의 위원이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문구가 있죠. 다들 인용하셨고 그걸 가지고 싸우셨으니까 100만 불을 투자했을 때 15.7명이라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 가지고 다들 싸우신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이상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그 해당 위원하고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해봤어요. 보고서를 작성한. 근데 이제 그 보고서가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건데 누구나 다 그 산업연구원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가 보세요. 말씀하신 후보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한국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미국 통계 자료지 한국에 적용할 수 없는 자료고 미국 통계가 태양광 산업에서 이러이러하니 참고해라 라는 얘기고 우리나라 통계도 아닌 걸 가지고 준비 자료를 쓴다는 것 자체가 강임준 후보님, 박종수 후보님 말씀이 틀렸고 서동석 후보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국내 자료는 곧 있으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조만간 그 자료가 나옵니다. 통계가. 그 통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후보들의 개별 질문, 공통 질문 공약 발표 그리고 주도권 토론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저 기호 6번 서동석입니다. 참 많이 힘드시죠? 저 서동석이 여러분과 같이 군산시를 새롭게 디자인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꼭 껴안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인회관 가보면 비좁은 노인회관 그 속에서 몇천 명이 일자리 찾겠다고 하시는데 큰 노인회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사는 새로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군산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서동석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서동석을 지원해 주세요. 저 서동석에게 기회를 주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박종서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이번 6.13 선거는 우리 군산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군산의 살림을 맡길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당보다는 사람입니다. 당은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산 1조 원에 달하는 우리 군산을 이끌 시장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저 박종서 지금까지 평생 군산을 지키면서 청렴과 정의를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군산 사람 기호 4번 저 박종서에게 힘을 모아주시면은 적폐청산은 물론이고 위기의 군산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정직한 4년 약속드립니다. 기호 4번 박종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임준 후보입니다. 얼마 전 GM 노동자들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나와서 우리 아빠 일하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출근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 눈물 꼭 닦아드리겠습니다. 강임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아빠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강임준 꼭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진희원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의 5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산의 경제, 바로 이 골든타임 안에 있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산 경제 앞으로 몇 년이 돼야 회복될지 시민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실물을 겸비한 저 진유한에게 준비된 진유한에게 맡겨주십시오. 해낼 수 있습니다. 진정 깨끗하고 맞고 놓칠 수 없는 일꾼 저 진유한이가 있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같이 울고 웃고 함께 갈 4년 저 진유한이가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근열 후보입니다. 선거는 그 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솔직함이 또 겸비가 돼야 되겠죠. 그 군산은 돈이 필요한 지금 입장이에요.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다른 지역 그 단체장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한정된 돈에서 군산의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려면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지 그들한테는 다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택시를 탑니다. 그 택시 타면 이제 최근에 택시 탔을 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기사님한테. 그랬더니 시장 그러시더니 아이 뽑아줘 봐야 다 그놈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놈이 그놈 아닌 새로운 선택 기호 2번 이근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군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후보자가 어려운 군산을 이끌 적임자인지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토론 방송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밤 10시부터는 120분 동안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면서요. 자, 이상으로 KBS 뉴방송 종국이 주관한 제7회 군산시장 선거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후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